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번 훈련은 대북, 대중 선제 공격 내용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어제죠. 어제 북한이 12일에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미연합 전쟁연습 기간 동안 얼마나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긴장이 강화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 전쟁연습으로 한반도 핵대결 장화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미연합 전쟁연습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네, 구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일 동맹 구축과 식민전적 대결을 부추기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과 나토의 아태 지출 길터주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대북, 대중, 선제 공격과 미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하라! 네, 저희 기자회견 취지 발언은 오해란 평통사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연습이 소위 북한 억제를 위해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북핵 억제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참과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이번 연습을 실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시로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이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 영내외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 연습을 실시할 경우에 전쟁 억제력을 활용해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발표했고, 이어서 어제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북 억제에 명백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미 전쟁 연습은 북한을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에 반발한 북한의 맞대응만 유발합니다.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소위 도발과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위기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연습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군은 이번 연습의 북핵 위협의 고도화, 즉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서울을 겨냥한 전술핵으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위협, 핵을 사용하는 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 맞춤형 억제 전략과 새로운 작전 계획을 반영해서 실시한다는 것이죠. 작년 11월 SCM 때 미국은 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해서 해구산 미사일 방어, 재래식 전력에 더해서 발전된 비핵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이버 우주 정보전을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소위 레프트 오브 론치를 통해서 제거한다는 그런 연습이 이번 시나리오에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사 전 공격을 위해서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이 제 아무리 정찰 능력을 강화해도 나아가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정찰 능력을 총동원해서 또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 정보를 한미일 간에 공유한다고 해도 산악지대와 지하시설을 이용해서 은폐,언폐된 고정식 발사대와 수백 기에 달하는 이동식 북한 미사일을 발사대를 모두 찾아내서 발사 전에 파괴하거나 또는 발사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방어로 모두 격추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미연합권의 정찰을 회피해서 탄도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 위협 고도화를 반영했다는 새로운
한미연합 작계도 이에 따라 실시되는 자유의 방패 연습도 실효성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미연합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남북붕이 간 우발적 충돌에도 민족과 국가의 공멸, 나아가 지역, 세계 평화와 인류의 절멸을 우려해야 하는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한미가 소위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하고 새 작전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실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번 연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곧 대북 선제 공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실전에 배치한 B-61, W-67- 등의 이른바 저위력 전술 핵무기 운영을 포함한 작전 연습이 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북 선제 공격과 미사일 방해망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선제 공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 사용의 유혹이 훨씬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에 따라서 한미연합군의 방어 대상과 방어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북한 핵 지휘체계 등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은 더욱 공세성을 띠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북한이 초공세적인 핵법력을 채택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는 한미와 북한이 상호 간에 선제 핵 사용을 공연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극단의 핵 대결을 벌이는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발적 충돌에도 민족과 국가의 공멸을 초래하고 나아가 새 작전 계획이 중국에 대한 작전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과 세계 평화, 인류의 절멸을 담보한 모험주의 작전이자 연습이고 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연습을 강행해야 합니까? 얻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북한을 억제하지도 실효성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을 단념 굴복시켜서 비핵화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연습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한미연합 연습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남북미 간 협상에 나설 것을, 평화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유일한 길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에 따라서 남북미가 지금이라도 평화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지 발언 담아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 연습 중단하라! 선제 공격 전면화한 새 작전 계획 수립 중단하라! 한반도 핵전쟁 부르는 확장 억제 폐기하라! 예, 그 다음 발언이 규탄 발언으로 김강현 인천평통사 사무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연합 연습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북 선제 공격 연습 내용과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역외 작전을 포함하는 그런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한미연합 전쟁 연습에서는 영국군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는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한미연합 연습 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의 이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군사 협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빌미로 해서 한국을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태평양에 있는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미사일 방어 등 군사 협력의 강화로 이것이 곧 한미일 군사 동맹의 길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미일 동맹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호주를 결합시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체를 건설하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동진하고 있는 나토를 결합해서 미국이 전 지구적인 동맹 구축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한미연합 전쟁연습,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대결을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 핵대결의 전쟁터가 될 곳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서 중국과 불필요하게 우리가 군사적 대결을 해야 되고, 그런 대결의 천병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신냉전적인 그런 대결을 부추기고, 그런 오히려 세계의 냉전적 대결을 부추기고 전쟁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한일 동맹 구축을 위해서 일본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미국의 이해를 좇아서 한일 동맹 구축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연습,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도 대북, 대중 선제 공격 내용이 반영된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실시됩니다. 이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즉각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상징의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준비되는 동안 저희가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나토의 아태 진출길 터주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대북 대중 선제 공격과 미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하라! 초공세적인 참수작전, 침투훈련, 상륙훈련 중단하라! 네, 상징의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하얗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한미일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면서 한미연합 전쟁연습과 미 전략자산 전개, 확장 억제로 한반도 동북아의 핵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한미일이 핵전쟁 폭탄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시민들이 나와 한미일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민분들 나와주십시오. 네, 평화시민들 나와주셨습니까? 네, 3분 나와주세요. 네, 한반도 동북아 핵전쟁 폭탄에 불 붙이려 하는 저 불쏘시개를 뺏어주십시오. 네, 뺏어주십시오. 확장 억제 빠샤! 네, 저희는 우리 모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핵전쟁 부르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반대한다. 한반도 핵전쟁 부르는 확장 억제 폐기하라. 네, 한반도는 핵전쟁 포탄을 버려주시고 자주 평화 상생의 씨앗을 들어주세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 힘에 의한 평화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에 의한 평화로는 자주평화 상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과 함께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주평화 상생을 위해 우리 모두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합시다. 네, 상진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님과 요정섭 팀장님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문이 긴 관계로 축약해서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자회견문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역대급 초공세 훈련인 2023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냉전 대결의 산물이자 핵전쟁의 도화선인 확장 억제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한 가운데 2023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한미군 당국은 공동 브리핑에서 이번 연합연습이 방어적 성격을 띤 훈련으로 주장했지만 오히려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역대급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 공격이자 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확장 억제 훈련으로 언제 한반도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를 극도의 위험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자유의 방패는 유엔사 재활성화의 일환으로 영국 특수부대까지 끌어들이는 다국적 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는 한미일 경보훈련도 실시한다. 북한 대응을 빌미로 나토까지 불러들여 사실은 대중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평가는 정작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한국을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그 천병으로 전락시키는 훈련이 될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대급 초공세적 선제공격 훈련인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성격은 한마디로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작전계획 5015와 신작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작전계획 5015 수립 후 가장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선제공격 연습이다. 이번 연합연습의 선제성은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누어 실시되어 온 종전과 달리 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반격작전 위주로 연습을 한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른바 발사전 왼편 개념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고 F-35B 등 선제공격 전력을 탑재한 항모 강습단과 공격형 핵 잠수함 스프링필드를 전개해 북한 전략 타겟에 대한 선제공격과 해병대의 상륙을 꾀한다.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은 종전의 연대 규모에서 사단 규모로 확대된다고 한다. 또한 이 한미연합 상륙작전 훈련에 영국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코만도 1개 중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연습에 앞서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AC-130J 특수전 지원기의 지원을 받은 한미 특수전 부대가 대북 침투 특수작전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 훈련에는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에 최초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 무인 공격기도 가세한다. 나아가 한미는 지난 2월 실시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연합 연습을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고수하고 있으며 작전 계획 5015도 4D
작전에 따라 북한이 핵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2023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미국이 이미 실전 배치한 B-61-12, W-76-2 등 이른바 저위력 핵 전술핵 무기 운용을 포함한 대북 핵 선제 공격 연습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한미가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 작전 훈련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2023 자유의 방패 연습이 방어적이라는 미 국무부와 한미 군당국의 주장의 기만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 전쟁의 참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2023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한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이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유엔사의 이른바 재활성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 참전국들의 전력 제공과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유엔사 재활성화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개별 파트너십 국가들이 한국, 미국,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통한 전력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전력 제공은 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 견제에 그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유엔사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현실에 토대하고 있다. 이렇듯 유엔사는 나토 회원국들이 한반도 군사적 개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한미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북 우위의 전력 구축으로 한반도 군사적 대결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대북 선제 공격과 점령을 유혹받는다. 실제로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방어작전보다는 공격작전 위주로 전개되고 북한 점령 후 이른바 대북 안정화작전을 진행하는 것도 대북 점령과 안정화작전의 주체로서 유엔사의 강화와 크게 연관된다고 하겠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진출은 대만 해협 분쟁 시 미국을 조차 중국과의 교전에 참가하고 중국의 북해 함대 전력 등의 남하를 차단하는 등 동북아 정세를 군사적 대결과 무력 충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유엔사 병력 제공국이 북한군과 교전하고 북한 안정화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1995년에 갈리 유엔 총장 등이 밝혔듯이 유엔사는 유엔과는 무관한 미국 지휘 체계 하의 한 군사 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하고 북한군과 교전하며 북한 안정화 작전에 참가하는 것은 더 이상 유엔 안보리 결의 84를 비롯해 6.25 전쟁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는 조건에서 지금의 유엔사 병력 제공국들이 한반도 유사시 참전, 주둔하고 북한 안정화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도 별도의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이 6.25 참전국이라고 해서 유엔사 이름으로 병력을 제공하고 참전하며 북한 안정화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설령 유엔사가 미국의 군사기구가 아니라 유엔 헌장 7조에 따른 유엔의 군사기구라고 해도 한반도 유사시 병력 제공국들은 참전과 북한 안정화 작전 참가는 유엔과의 특별협정 체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과도 별도의 주둔군 지휘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1954년에 주일미군과 별도로 유엔사 및 참전국들과 유엔군 지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물론 이곳도 현 유엔사의 지위와 성격으로 보아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일과 윤석열 정권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한미일은 퍼시픽 드래곤 훈련 등 한미일 경보 훈련을 해왔으며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 한미일 경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은 3국 정상 간 합의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MD작전 분야의
한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삼국 간 MD 요격 작전도 이미 물밑에서는 시행되고 있을 것이며 이에 공개 시행도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나토 국가 군대와 함께 자위대가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등 한국군과 실기동훈련을 전개하는 것도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면죄부를 쥐어준 데 따른 한일 간 군사협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안보토의 개최, 나토 핵기획그룹을 연상시키는 미국의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추진 제안 등 한일 간 군사협력을 다방면에서 고도화하기 위한 미일의 기도와 윤석열 정권의 이에 대한 호응으로 한일 군사동맹 구축은 쟁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물품용역 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김성한 외교차관과 김태호 청와대 비서관이 현 정권의 안보실장과 차장을 맡고 있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한일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고 한일 물품용역 상호지원협정 원활화협정 병력과 장비 등의 입출입의 상호 편의를 도모하는 것 등을 체결하여 한일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길기에 대한 경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시를 앞장서 옹호해주는 윤석열 정권의 탈역사성과 몰민족성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권이 한일 군사협력 확대와 동맹 구축으로 북한을 압박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 봉쇄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복무하고 자유민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오판하며 한일 동맹 구축의 마지막 관문을 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일 동맹이 구축되면 북한을 붕괴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의 역의 진출을 봉쇄, 차단하기 위한 아태 지역 나토 구축과 이에 나토와의 결합으로 지구동맹을 구축하는 데서 빠져있는 연결고리를 결정적으로 이어주게 되며 이로써 미국 주도의 대북중러 신냉전 포위망이 완성되는 것이다. 한일동맹 구축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유엔군으로 지정된 주일미군을 직접 지휘 통제할 수 있다. 이때 일본은 일본 내 유엔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미일방위협력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서 후방 병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자마 등 7개의 기지를 비롯한 일본 기지 및 시설 이용과 자위대의 한반도에서의 후방 병참 지원은 상수로 된다. 남한 안보가 한국 전쟁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과 자위대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 강화 움직임은 전 평시 자위대의 역할을 비상히 높일 것이며 유엔의 집단안보 참여를 결정한 내각 결의에 따라 자위대는 북한과의 교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북한 점령 시 북한 안정화군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민족의 운명이 또다시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며 한일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군사동맹까지 체결된다면 한반도에서의 자위대의 임무와 역할이 커지는 정도에 비례해 그만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다시 한번 일본에 처당 잡히게 된다. 이에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민족의 자주와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미동맹 구축 기도를 내려놓을 것을 미국, 일본과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즉각 환수해
대북 선제 공격 등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영 능력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8월 UFS 연습 시 실시한 완전운영 능력 평가에 대해 충족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운영 능력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의 8개 부록을 수인함에 따라 기존 연합임무 필수 과제 목록을 넘어서 새로 승인된 8개 부록에 의한 평가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됨으로써 전작권 환수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평가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번 연합연습 과정에서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는 시작도 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전작권 환수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이번 연합연습 과정에서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FM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최종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3년여 기간보단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윤석열 정권이 임기 안에는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의지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작권이란 본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 전작권은 외부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그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 헌법적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더 이상 조건과 능력의 충족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작전 통제권 환수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냉전 대결의 산물이자 핵전쟁의 도화선인 확장 억제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과 무력 사용을 영구히 추방하려는 평화주의의 근거에 설립된 유엔이 그 위상을 역할을 지켜내지 못한 주된 이유는 바로 확장 억제 정책에 있다. 구냉전 시대의 극한 대결과 무력 충돌도 확장 억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냉전 시대의 대결을 넘어서는 신냉전 시대의 대결도 확장 억제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냉전 시대에도 확장 억제 정책에 따른 진영 간의 극한 대결로 제3차 대전 직전에까지 간 것처럼 미국이 확장 억제 정책을 계속하는 한 신냉전 시대에도 제3차 대전 발발의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인류는 일상적으로 종말의 위협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 인류 종말의 시작점이 바로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전략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언제라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 대결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연습하고 북한은 전술핵 사용을 시험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핵대결이 이곳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미 위기관리각서 개정과 신작전계획 수립으로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는 임무까지 맡게 되고 나아가 한미일의 대북 선제 공격까지 감행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핵전쟁은 필지의 사실로 된다. 승자도 패자도 없을 한반도 핵전쟁에서 민족의 공멸만 남게 된다. 핵전쟁 발발과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장 억제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확장 억제 정책을 연습하는 한미연합연습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핵법령을 폐기하고 핵전력 증강을 중단해야 하며 다시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에 있으며 그 방안은 휴전협정 체결 이래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수건인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대결을 조장 이용하지 말고 한민족의 수건을 받들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네, 기자회견문 내용 담아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작전 통제권 즉각 온전히 환수하라! 한반도 핵전쟁 부르니 확장 억제 폐기하라! 한미일 동맹 구축과 신냉전적 대결을 부추기는 한미연합전쟁 연습 중단하라! 네, 그 다음 구호는 제 말과 함께 모든 문장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전쟁 연습! 중단하라! 평화 대화! 시작하라! 네, 그냥 외치면 재미가 없으니 이렇게 피켓을 위아래로 박자에 맞춰서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쟁 연습! 중단하라! 평화 대화! 시작하라! 네, 지금 한미 모두가 방어작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는 불법적인 참수작전과 안정화작전, 그리고 대북 대중 선제 공격을 위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두 확장 억제를 연습하고, 이 확장 억제는 바로 한반도 동북아의 핵전쟁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는데요. 이는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전쟁연습입니다. 민족의 상생과 평화, 자주를 위해서 한미연합 전쟁 연습을 윤석열 정권은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